예, 콘텐츠에 희소 가치를 부여하는 NFT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고 있죠. 이 게임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장 규모가 매년 수십 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 NFT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NFT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정의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NFT를 그대로 해석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우선 토큰은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증표를 네. 의미하는데요. NFT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특정 사물의 정보가 기록된 증표인데 사본이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NFT는 주로 사물의 소유권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큰 한 개당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명인의 사인이나 예술작품, 한정판 아이템 같이 희소성 있는 상품을 토큰화할 때 바로 이 NFT가 사용되는 겁니다. 복제가 어려워 희소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요.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추적하기도 쉽습니다. 이외에도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데요. 토큰을 n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나눠서 유동적인 거래 또는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NFT의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과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토큰 한 개당 가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래가 가능한데요. NFT는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특정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외에 발행 방식도 비트코인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이번 회차 센 경제 라이브가 있으면 이거 NFT로 만들면 딱 한 개만 있는 거고 희소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손쉽게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개인은 물론이고 뭐 기업 투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게임에서부터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알려진 분야는 게임이었는데요. 2017년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 카드 게임 같은 건데 각 카드가 NFT로 만들어져 희소 가치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게임 업계에선 NFT 아이템을 접목해서 제공하는 시도가 이뤄졌고요. 이후 예술 분야로 확대가 됐습니다. 디지털 예술품은 복제가 쉬워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이 NFT의 등장으로 진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NFT 디지털 사진 작품이 약 800억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코빗은 지난 5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먼저 NFT 마켓을 열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고요. 경남제약의 모회사인 블루베리 NFT는 프로야구와 함께 NFT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서울옥션을 비롯해 JYP 엔터테인먼트 등과 NFT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하이브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기업들에서 NFT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에 다 뛰어들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시장 규모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9년 정도 뒤에는 약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미국 달러의 NFT 거래량은 2019년 기준 6,200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가까이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디지털 지갑도 지난해 기준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올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른 편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NFT 시장 거래액은 지난 1월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요. 2월에는 3억 4천만 달러까지 약 5배 정도 급증했고요. 지난달만 보더라도 13만 건 이상 이미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 이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NFT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한 축에는 메타버스의 성장도 있습니다. 두 산업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중심이 되는데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복제해 운영되는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말합니다. 이 메타버스의 성장세도 무척 가빠른데요. 2025년에는 지금의 6배 이상 커져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0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NFT의 정의 또 최근 시장 상황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 구체적인 기술 활용 방안을 조금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이장우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겸임 교수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수님 여쭤볼게요. 올 2분기에 이루어졌던 세계 NFT 대금이 지금 8조 원 규모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뭐 30배 이상 커진 거라고 하는데 게임 분야에 한정이 돼 있던 NFT가 예술이나 문화나 전 산업에 걸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최근에 NFT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결합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NFT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경제적 재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부동산이 NFT 형태로 나오고 각종 아바타나 아이템들이 NFT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고, 또 NFT가 최근에 작년부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또 보면 그 크립토 그 월드에서 보면 크립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탄생을 한 해가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부를 소비를 할 때 그 기존 자산 시장으로 미술품이나 부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크립토 쪽에서 디지털 수집품으로 소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멤버십이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NFT의 어떤 초기 소비를 좀 이끈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선 계정도 생성해야 되고 이후에 작품 창출하고 거래 이런 뭐 다양한 일련의 과정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거래가 되고 또 어떤 기술들이 뭐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을 증명하는 기술로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그 NFT를 발행하려면 뭐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NFT를 이제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픈시나 라리블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인들이 자기 작품을 직접 등록하기도 하고 또 세부 내역을 입력을 하면은 그 NFT를 손쉽게 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나 소량의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긴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이해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그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하고, 또 자신의 뭐 SNS 등을 통해서 뭐 글로벌로 홍보도 하고 알리고 또 판매를 하고 좀 그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개인들이 활동하는 아티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뭐 국내 이제 게임 뭐 대표적인 게임 회사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르포라는 이제 게임을 내놨는데,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게임법 때문에 안 되니까 해외에서 먼저 NFT를 게임에 적용한 아이템을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NFT라는 게 현금 환전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불법 자금 세탁, 뭐 사행성 이런 부작용 우려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누구든지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보완 외에 투자 시에 개인과 기업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투자를 하다 보면 NFT를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NFT를 볼 때 그래서 소유권과 저작권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작품에 대한 NFT를 구매했다고 하는 게 그 작품의 디지털 소유권을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구매한 건 아니에요. 저작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그림의 NFT를 내가 활용을 해서 2차, 3차 판매 목적으로 다시 상품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재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FT를 구매할 때는 어떤 소유권의 형태만 구매했다라는 것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NFT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되게 낮거든요. 유동성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판매하거나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우리 자동차 같은 자산이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건을 내놔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NFT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과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이라도 판매하려면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NFT 같은 경우 유동성이 작은 자산이기도 하고 또 NFT 개별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감안을 해서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NFT 시장의 산업 성장 가능성을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NFT 시장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디지털 세상으로 계속 점점 더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거고 그런 컨텐츠들을 자산화시키는 역할들을 NFT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NFT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NFT의 미래가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수준까지 더 발전될지가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NFT가 가지는 그 본질적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FT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을 증명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고유성이나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안겨줬어요.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좀 탄생할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10년 이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의 많은 것들이 그 NFT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성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예, NFT 관련 전망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장우 교수였고요. 오늘 또 앞서 설명 잘해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